하겠습니다. 네, 소연쌤 영어교실의 소연쌤입니다. 네,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1학기 전공 과목 중에서 영어학에 의해 의미론 13강 저랑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입니다. 네, 의미와 의미의 기술. 두 번째, 단어 의미의 두 관점. 세 번째, 문장의 의미 관계. 네 번째, 단어의 의미 관계.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중의성. 이렇게 학습 목차이고요. 우리가 의미론을 왜 배우느냐? 저는 의미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어, 언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 내가 언어 표현에 정확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적절한 문장 구조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말을 잘 전달하고 못하고 또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상대방이 말하는 문장 어떻게 잘 이해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로는 언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거든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들도 잘 전달해야 되겠고, 상대방이 말하는 문장에 대해서 내가 또 잘 이해해야 되겠고, 음, 그러니까 의미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의미와 의미론. 이거는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문해력의 차이예요. 어떻게 이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영어가 아니니까, 그쵸? 의미론 세멘틱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요. 영어 한번 읽어볼게요. 세멘틱스. 네. 그래서 이게 의미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세멘틱스가 언어 표현의 뜻과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문법적으로 올바른 모든 문장 표현은 의미를 가집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모든 문장 표현은 다 의미를 가지겠죠. 그렇죠? 당연한 내용이죠.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의 결합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네. 우리는이라는 단어는 뭔가요? 우리는 여기는 영어로. 언어, 영어로. 우리는, 영어, 어? 위, 위야, 그죠. 그다음에 공부한다. 스터디, study, 그죠. 공부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study 있죠. 영어를, 잉글리시. 그죠. 그래서 we study English now. 그래서 우리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공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study와 영어를 이란 뜻을 가진 목적어 English와 그다음에 now. 지금 실제 시간에 나타낸 부사를 해서 이렇게 단어들의 의미가 결합해서 지금 문장의 의미가 되었죠. 우리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한다. We study English now. 이 부분 이해되시죠? 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의미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명제와 진리 조건은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할 때도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영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잘 안 되면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제. 우선은 영어로 보겠습니다. proposition. 프로포지션. proposition. 네. 명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적으로 뜻이 분명한 문장을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명제는 논리학적으로 뜻이 분명한 문장을 말한다. 즉, 참 혹은 거짓음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태가 포함된 문장을 말한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가 뭔지 모르고는 이 수업을 들어올 수 없어요. 명제가 뭐라고요? 뜻이 논리, 분명한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입증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사태가 포함된 문장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쉽게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사전에 찾아갖고. 우리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주어진 상황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진리값을 가지고 있는 문법적 증의.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뜻이 분명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태가 포함된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리값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 음, 문장에서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진리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true value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true value, 우벨리, true value. 그래서 그러면 진리 조건이라는 게 있겠죠. 조건, true condition. precondition,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참, true 또는 거짓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이나 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문장과 명제의 관계. 왜 문장 무슨 의미를 공부하는 명제를 왜 얘기해야 돼? 문장은 명제를 의미로 갖는다고 여겨지며 명제는 문장의 진리 조건을 나타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은 명제를 의미로 갖는다고 여겨지며 명제는 문장의 진리 조건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장은 명제를 의미로 갖는다는 거예요. 명제. 명제라는 거 뭐예요? 뜻이 분명, 참인지 거짓인지 뜻이 분명한 문장을 말했죠. 응? 그러니까 명제는 문장의 진리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건 한글이에요, 한글. 그쵸? 네. 그럼 명제와 진리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진리 조건을 공유한 문장들은 동일한 명제로 간주됩니다. 당연하겠죠. 동일한 명제겠죠. John Beatsville 읽어볼게요. 잔 비트빌, 잔이 비를 때렸다. 그럼 빌은 잔한테 맞았어요? 사실인가요? 이 네, 문장을 보고 대답을 예, 잘해주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 했죠. Bill is beaten by John. 읽어볼게요. Bill is beaten by John. 그쵸? 그쵸? 잔이 빌을 때렸어. 이게 명제고 진리이면 빌이 잔한테 맞은 것도 명제이고 진리인 거죠. 두 개의 네, 의미가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그쵸? 문장의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진리값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동일한 명제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단어 의미의 두 관점을 볼게요. 두 가지 관점. 지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시적 관점이 뭐야? 지시라는 것이 의미다라는 뜻입니다. 지시. 우리 지시가 뭐예요? 지시. 들어갖고, 음, 제가, 제가 제 손에 제가 만약에 펜을 들고서 있잖아요. 이거 보여? 라고 제가 손에 펜을 들고, 이거 보여? 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펜, 펜이겠죠. 그래서 제가 펜을 this라고 지시하겠죠. 지시적 네, 표현을 하겠죠. 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단어의 언어 표현은 세상의 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언어 표현은 세상의 사물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책상은 책상이라고 얘기하죠. 네, 책상이 세상의 사물이죠. 음, 그렇죠?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컴퓨터는 컴퓨터죠. 네, 세상의 사물이죠. 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까요? love, 추상정동사, 추상명사. 보이지 네, 않지만 love는 존재하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단어의 언어 표현은 세상의 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는 세상의 사물을 가리킨다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삼촌, 핸드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가 이제 한국 아이야. 그래서 손이라는 말은 아는데, 응? 영어로 핸드가 모르는 거죠. 삼촌, 핸드가 무슨 뜻이야? 했더니 손을 보여주면서, 핸드는 손인데 이것을 의미해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뭘 말하나요? 손, 이게 지금 지시사죠. 이것을 의미해. 그죠? 이것이 손이죠. 이 문장에서는. 네, 이 문장에서 이것이 손이죠. 네, 근데 항상 이것은 손일까요? 네, 항상 이것이란 단어는 의미하는 게 네, 손일까요? 네, 아니, 항상.
만약에 이것이란 단어의 의미가 지금 이 문장에서 손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손에 지금 펜을 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펜. 펜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다르지 않나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선 지심을 보겠습니다. 레퍼런트라고 하는데 읽어볼게요. 레퍼런트. 레프런트. 언어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세상 속의 사물입니다. 자, 볼게요. 이건 내 사과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사과. 사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내 손에 사과를 갖고 이거라고 하면 사과지만 제가 제 손에 공책을 들고 이거는 내 공책이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공주. 공책이겠죠. 근데 지시라는 거는 지시라는 건 바뀌죠. 네. 네, 그렇죠. 어휘라는 걸 보겠어요. 지시와 어휘. 어휘는 말이나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전에 찾을 수 있는 뜻을 어휘라고 합니다. 사자라는 단어의 어휘는 동물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갈기가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꼬마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어요. 그럼 꼬마가 3살짜리, 4살짜리가 사자란 단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처음 봤으니까. 그럼 그 아이가 그 사자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저한테 물어볼까요? 제 사자인지 모르니까. 저거는 무슨 뭐, 동물이에요? 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 꼬마가 가리킨 저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사자. 사자죠. 그럼, 저 동물은 사자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저거라고 하는 것은 지시인 거고, 저 동물은 사자야 라고 하는 것은 뭘까? 어의 의미인 거죠. 네, 네.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또 학교라는 단어의 어휘는 공부하는 곳,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는 처음 와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겠죠. 여기라고. 그럼 얘가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건 어떤 곳을 말하는 거였나요? 학교, 학교. 그렇죠. 얘는 학교라는 곳을 몰라 처음 와봤어요. 그럼 내가 이곳은 저는 또 애는 여기는이라고 물어봤죠. 저는 이곳은 학교야 라고 제가 이곳은 학교야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곳은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 어이. 학교죠. 그럼 여기 이곳 이런 거 다 지시고 학교라는 말은 이 단어의 어, 뜻인 거죠. 사전에 어이, 나와 있는 것. 네.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그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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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설명드렸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강의 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셨을 때. 지시적 간접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지시 레퍼런스는 실제 세상의 지시체예요. 이거저거 여기 저기 이것 저것 이런 거. 어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의 의미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 지시 이상으로서의 언어 의미가 아니라 어휘는 말이나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고 뭐라고요? 사전에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있는 거, 뜻을 어휘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이렇게만 써 있죠? 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쓰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 아무튼 그 상황에 따라 지시는 쉽게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바뀌죠? 바뀌었죠. 됐어요. 그렇죠, 바뀌었죠. 하지만 어휘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안 받,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걸 아시면 됩니다. 지시는 쉽게 바뀌죠. 그렇죠, 바뀌지만 어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사전에 찾을 수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니까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볼게요.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시죠? 누군지? The President of the US. The President of the US.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그쵸? 지금은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이 The President라는 단어도 볼게요. The President of the US라는 단어도 볼게요. 이게 볼게요. 이게 2023년에서는 조 바이든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2025년엔 누군가요? 트럼프. 트럼프죠. 그래서 여기서 지시체는 이 프레젠트 오브 US를 말할 수 있고, 어휘는 조 바이든 될 수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2023년 상에선 동일한 대상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 지시체가 말하는 의미는 다른 거죠. 지금
the president of the US는 지금 누구예요? 트럼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 만약 23년도에, who is the president of US라고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조 정, 바이든, 그렇죠. 근데 제가 또 25년도에 똑같은 문장으로 who is the president of US라고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저 바뀌죠. 그래서 이 두 표현의 지시체가 똑같은 문장을 말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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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학자들이 어렵게 써서 그런 거지. 제가 말한 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지시적 간접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간접 문제가 있다는 거죠. 틀리니까, 달라지니까, 바뀌어지니까. 그다음에 또 지시적 간접 문제점 두 번째가 뭐냐면 어휘는 있으나 지시체가 없는 경우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유니콘이라는 거는 지금 유니콘이라는 단어는 있죠. 사전에 나와 있죠. 유니콘이 뭔지. 가상의 뿔이 달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동물이라고 나오잖아. 날아다니는. 그런데 얘가 실제 해 안 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이건 뭐야라고 이렇게 이거 지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저건 뭐야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지시체를 할 없죠? 수 없잖아요. 음, 그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호빗이라는 어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온 어떤 종족 중에 하나인데 그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호빗이 만약 진짜로 존재하면 저건 뭐지? 저 무슨 동물이 저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저건 뭐야? 이건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는 지시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가 의미일 수는 없겠죠. 무슨 네, 말인지 아세요? 네, 그쵸. 디스가 제가, 이거, what is this? 제가 손에 이걸 디스라고, 손에 만약에 펜을 들고 있으면 이 디스는 펜이 되겠지만, 제가 손에, what is this? 그래서 제가 책을 들고 있으면 이 디스는 책, 책이 되죠. 그쵸. 그래서 what is this?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뭘 들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그게 디스가 뭐가 되겠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는 지시가 아니라 뭐예요? 어휘. 어디, 어휘라는 건 아까 어휘가 뭐라고 했어요? 어휘. 말이나 사전에서 단어가 원래 찾은, 가지고 있는 뜻, 사전에 찾을 수 있는 뜻을 말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의미는 지시가 아니라 어휘고 지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상적 관점이라는 거 볼게요. 언어의 의미는 심적 표상이 있대요. mental representation이라고, representation. 읽어볼게요. 시작. mental representation. 멘탈 레프리젠턴, representation. 레프리젠테이션, 네. 그래서 mental, 어떤 정신적으로 represent는 몸을 나타내다, 대표하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정신적으로 나타내준대요. 언어의 의미는. 그 뭐냐면, 우리가 떠올리는 심리적 이미지를 말합니다. 표상적 관점과 심적 표상을 볼게요. 우리가 러브라고 하는 거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러브가 뭔지는 심리적으로 떠올릴 수는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 독이라는 강아지 떡을 보겠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가 뭔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죠. 네, 지금 저희 또 우리 강아지가 속삭여도 그랬지만, 볼게요. 그래서 표상적 간접이라는 걸 볼게요. 표상은 개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단어 기호, 사물이 있는데 여기 왜 개념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언어 표현은 기호이며 이 기호는 인간 정신 속의 생각 혹은 개념을 통해 세상의 사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까요? 그쵸? 왜 이렇게 뭐 이딴 식으로 해놨을까? 왜?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그쵸?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돼요, 교수님이. 자, 설명드릴게요. 표상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representation. 네, 레프리젠테이션, 표상이라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 또는 어떤 것을 대신하는 마음속 그림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표상은 읽어볼게요. 표상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 또는 어떤 것을 대신하는 마음속 그림.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사과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나요, 사과? 저 음, 같으면 네, 빨갛고 동그란 가을이 떠오릅니다. 머릿속에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사과 하면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표상. 상.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나 생각의 표상입니다. 그럼 아까 컨셉이란 건 뭘까요?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우선 읽어볼게요. 컨셉이란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사과라는 글을 읽었으면 제 머릿속에 먼저 빨갛고 동그란 가일이 떠올라요. 그런데 컨셉은 봤을 때 컨셉은 뭐냐면요. 사과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사과, 빨간 사과도 있겠고, 초록 사과도 있겠고, 큰 사과도 있고, 작은 사과도 있고, 그다음에 사과가 단맛이 나는 사과도 있고, 신맛이 나는 사과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가일이란 용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사과란 단어의 컨셉입니다. 사과란 단어의 표상은 우리 머릿속 떨어진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표상은 컨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우리가 이거, 이거, 마음속에 이거, 가지고 있는 이거. 표상은 표상. 컨셉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표상, representation, 그 표상, 이미지,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딱 그 이미지 사과를 떠올리면, 구체적으로 빨간 사과인지, 큰 사과인지, 작은 사과인지, 단맛이 나는지, 신맛이, 예를 들어, 그죠? 빨간 사과는 단맛이 나고, 노란 사과는 신맛이 나고, 이런 것들. 그 대상에 대한 그런 것은 컨셉인 거죠. 그래서 표상은 바로 그 대상에 대한 컨셉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즉 어떤 단어나 대상에 대해 머릿속의 이미지는 그 대상에 대한 개념적으로 이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볼게요. 사과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제가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표상은 이거 표상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표상. 빨갛고 동그란 가에 그 달콤한 맛이 나. 그런데 그 사과를 떠오르면서 개념을 뭐냐면 그 사과라는 그 사과의 개념은 그 사과는 빨개? 그 단맛이나 사이즈는 어때? 그걸 언제 팔아? 뭐 이런 것들. 이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은 컨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셉이 있어야지만 머릿속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사과에 대해서 모르면 사과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상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표상은 개념 뭐라고요? 표상은 개념이다. 개념이 컨셉입니다. 개념 컨셉이에요. 개념이 있어야지 컨셉. 그 개념이 있어야지 컨셉이 개념이 영어로. 네. 개념이 컨셉이 영어로. 그러니까 어떤 사과라는 것에 대해 개념이 있어요. 사과라는 어떻게 생기고 동그랗고 무슨 색깔도 있고 여러 색깔 어떤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내 머릿속에 그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오. 떠오르겠죠? 그래서 표상은 개념이다. 표상은 컨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표상은 개념이다. 표상은 상은 개념이다. 개념. 개념은 영어로 컨셉이에요. 표상은 네. 컨셉이다. 표상은 상은 컨셉이다. 컨셉이다. 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겁니다. 일단 문장의 의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이라는 거 볼게요. 읽을게요. 함이. 허미, 함이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뭔가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 속에 뭐가 있대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다. 읽어볼게요. 함이는. 허미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네. 엔체일먼트라고 하는데요. 명제 P가 참일 때, 명제 Q가 반드시 참이면 P가 Q를 함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P가 Q를 함의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John ate an apple. 읽어볼게요. John ate an apple. John이 사과를 먹었대요. 그러면 Q 볼게요. John ate fruit. John ate fruit. John이 fruit, 과일을 먹은 건가요? 네. 네. 그렇죠. 음, 과일 안에 애플이 사과.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이 사과를 먹은 게 참이면, 명제, 피가, 이게, 이 문장이 진실이면, 참이면,
얘도 음, 참이 얘가 그쵸. 그리고 다른 이게 참이면 어떻게? 얘가 P가 Q를 를 함유한다. 함유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어려운 말 이 표현하지 말고 좌 웨이튼 애플 이런 표현을 딱 들었으면 아 그럼 얘가 좌는 과일을 과일을 먹었구나. 먹었구나. 그렇죠. 그게 함의가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Yeah. The spy assisted the king. 읽어볼게요. The spy Ass- assassin- assassinated king. assassinated the king. assassinate 그러면 암살하다는 뜻이죠. spy가 왕을 암살했어요. 암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he king died. 왕은 죽었나요? 네, 그쵸. 그래서 이 P가 사실인 거죠. 사실이면, Q도 사실이면 P가 Q를 함의한 거죠. 스파이가 왕을 암살했다 이 얘기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었어요? 왕은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P가 Q를 함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표현한대요. 그다음에 모순이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순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순은 모순. 명제 P가 참일 때 다른 명제 Q가 반드시 거짓이면 P는 Q에 모순된다는 거죠. 볼게요. John has arrived in Seoul. Jan has arrived in Seoul. 잔이요, 서울에 막 도착했어요. John is in Seoul. Jan is in Seoul. 잔은 지금 서울에 있나요? 네. 네, 그쵸. 그러면 P가 Q를 함의하나요? 네, 그쵸, 함의하죠. R 보겠습니다. John is not in Seoul. Jan is not in Seoul. 잔이 지금 서울에 없대요. 그러면 어때요? P가 R을 함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그리고 얘는 어때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겠죠. 잔이 네, 지금 서울에 막 도착했는데 어떻게 잔이 지금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모순인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P, 여기 모순의 표시는 P는 Q에 이렇게 R에 모순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요건 요쪽에 갖고 온 거예요. 요거. 요거는 요 표시인 거고요. 요 설명은 P는 R에 모순됨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PPT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요 내용에 이해되세요? 네, 이거는 만약에 문장을 쓰려고 그러면 P는 Q에 모순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에 전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uppo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전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가 진리값을 갖기 아니, 위해서는 영어 중요하니까, 영어. 프리스, presupposition. 포지션, 프리스, 포지션. 네. P가 진리값을 갖기 위해서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반드시 참이 되는 Q가 있을 때 P가 Q를 전제합니다. 표시는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The King of France is bored. the king of France is bold. bored. bold. 네, 프랑스의 왕이요 대머리래요. 그럼 볼게요. Q 볼게요. There exists a king in France. There exists a king in France. 그럼 프랑스의 왕이 있다는 거죠. 네, 프랑스의 왕이 있어야지 그 왕이 대머리가 있든 아니든 뭐 난장이든 대머리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쵸? 그쵸? 근데 얘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이 되는 Q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왕이 대머리라는 문장이 진리가 되려면 프랑스의 왕이 존재해야지만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P가 진리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이 되는 Q가 있어야 되고, Q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어?
P가 Q를 전제로 한다. 전제로. 왕이 있다는 전제로, 이런 거 쉽게 해요. 프랑스에 왕이 있다는 전제로 해야지 프랑스의 왕이 대물이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전제를 유발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presuppositional trigger. 읽어볼게요. 프리셔널 트리거, 아이, presuppositional trigger. 프리서포지셔널 트리거,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성 있는 동사라고 있는데요. No regret, you rise. 이게 전제를 유발하는 단어들 문장이래요. 볼게요. Lisa realized that there was a dinosaur in the backyard. 시작. Lisa realized that there was a dinosaur in her backyard. 리사가요,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어머, 거기에 자기의 뒷마당에 다이노소울, 공룡이죠. 공룡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볼게요. There was a dinosaur in Lisa's backyard. There was a dinosaur in Lisa's backyard. 그럼 볼게요. 이게 만약에 P가, 리사 이 문장이 제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네, P라고 하는 문장이 참이 되려면, 리사의 백야드에 다이너소어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이 Q라는 문장이. There was a 네, dinosaur in Lisa's backyard. 이 문장, 어쨌든 간에 리사의 백야드의 뒷마당에 다이너소어 또 공룡이 있어야지만 이 P 문장이 참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어때요? P는 Q를 전제로 한다라고 표현했겠죠. 아까처럼. 그쵸? 네, 반드시 참이 되기 때는 P가 Q를 전제로 해야 참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그런 동사들이 있대요. No, regret, realize 이런 동사가 있고요. 상태 변화 동사라고 있는데 stop, continue, finish, carry on, cease 이런 동사인데요. 보겠습니다. Maud stopped loving her husband. 시작. 마, 네, Marge 읽으셨죠? stopped, 마지가요. 마지란 여자가 그녀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뒀대요. 멈췄대요. 사랑하는 것을 멈췄대요. 그럼 마지가 여태까지 사랑했다가 사랑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참이 돼야 되겠죠. Marge had loved her husband. Marge had loved her husband. 이 문장이 참이 돼야 되겠죠. 네, 마르지가 과거 완료잖아요. 그녀의 남편을 사랑했었다. 라는 문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P라는 문장이 참이 되려면 P는 Q를 전제로 해야 되겠죠. 네, 네, 그쵸, 그쵸. 그다음에 반복 표현 보겠습니다. Again, animal, return, another time, come back, restore, repeat. Okay, the fly saucer came again. 시작. The flying saucer came again. 날아다니는 접시니까 뭐예요? 비행? 우주 비행 접시. 접시겠죠. 비행 접시. 비행 접시가 다시 왔대요. 다시 왔다니 그 전에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맞다는 거. 그 전에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the flying saucer had come before. The flying saucer had come before. 이 문장이 참이 돼야 되겠죠. 날아다니는 비행 접시가 had come before 그 전에 왔었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또 왔다. 라는 뜻이니까 이 P 문장이 참이 되려면 Q를 전제로 해야 되나요? 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분열문이라고 해서 크래프트 센텐스인데요. 네, 뭐 대절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It was the raven that gave Paul the skill. 시작. It was the ribbon that gave Paul the scare. 이거는 이때 강조 문장이죠. It was the raven. 그거는 raven 까마귀였어. 무슨 까마귀? 폴을 겁주게 했던 그것은 까마귀야라고 강조할 때 이때 구문하죠. 그래서 볼게요. Something scared Paul. Something scared Paul. 무언가가 폴을 겁주었어라는 문장이 돼야지만 이게 참이어야지만 이 참이어야지만 P 문장이 폴을 겁준 거는 알고 봤더니 까마귀였네 라는 문장이 성립하겠죠. 네, 그리고 폴은요
뭐 신자분이 지금 뭐 영시 읽기하니까 에드가 앨런 포 시 읽으시나요? 거기 레이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그죠? 거기 이제 이렇게 에드가 앨런 포가 레이븐이라는 시를 한번 썼죠. 그래서 그 시인 포를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랬대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이 P 문장이 참이 되려면 Q를 전제로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시간절 보겠습니다. temporal clause인데요. 시간. After John called, we went out for dinner. After John called, we went out for dinner. 잔이를 전화한 이후에 우리는 저녁 먹으러 나갔다라는 표현은 잔이 전화를 했었어야 되겠죠. 그쵸? 잔이 콜, 잔이 전화했어. 이 문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P 문장이 참여되려면 Q 문장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잘? 네, 이렇게. 전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P가 Q를 전제할 때 P를 부정문으로 만들어도 전제 Q는 여전히 유효하게 성립한대요. 이게 전제의 특징입니다. The King of France is bold. 그렇죠. 읽어볼게요.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다. There exists a king in France. There 거기에 exists a, 음, 네, King in France. 프랑스의 왕이 존재했다. 존재한다. 라는 문장이죠. T는 Q를 전제로 합니다. P 문장이 참이 되려면 볼게요. The King of France is not bold. the king of France is not bold.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There exists a king in France. There exists a king in France. 그렇죠. 이 문장이 P 문장이 참이 되려면 Q 문장을 전제로 하고 있나요, 지금? 네, 네, 그렇죠. 있어야죠. 그러니까 네, 그 얘기가 이거예요. P를 부정문을 만들어도 이 문장이 Q를 전제로 하는 건 여전히 성립한다. 성립한다고요? 성립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네. 그럼 함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함의. T가 Q를 함의할 때 함의라는 건 뭐예요? 안에 숨은 의미가 있다 없다. 내포된 의미가. 있다. 어? 있어요. 앞에 숨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함의. P를 네, 부정문으로 만들면 Q를 더 이상 함의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John did not eat an apple. John did not eat an apple. Eat. John ate fruit. John ate fruit. 그래서 잔이 사과를 먹지 않았는데 Q 문장 함의할 수 있나요? 잔이 과일을 먹었다는 문장을 함의할 수 있나요? 아니, 안 되죠. 이거는 함의하지 않게 되는 거죠. The spy did not assassinate the king. the spy did not assassinate the king. 스파이가요,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The king died. The king died. 이 P 문장이 Q 문장을 함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그인 거예요, 이거는. 얘는. 그래서 함의는 P 문장이 부정문을 만들면 Q는 더 이상 함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음, 네. 단어의 의미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요. 네, 시노님 보겠습니다. 시노님. 신나님. 네, 동의어란 뜻이에요. 단어의 의미가 서로 유사하거나 같은 관계를 말합니다. My mother's family name was Christy. My mother's family name was Christy. 엄마 가족의 이름은요, 크리스티예요. 라는 뜻인가? 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 근데 mother 대신에 mom 써도 되겠죠. My mom's family name was Christy. My mom's family name was Christy. 우리 엄마의 어머니나 엄마나 같은 의미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동의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의어를 포함한 문장은 문장을 서로 하나요? 네, 네, 그죠? 함의하죠? 그래서 네. 동의어를 포함한 문장은 서로 함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my mother's family name was Christy는 my mom's family name was Chris랑 똑같은 거죠. 그럼 문장을 바꿔서 써볼게요. P와 Q를 순서를 바꿔 해보겠습니다. 바꿔서. Q 먼저 써볼게요. My mom's family name was Christy. My, 그다음에 my mother's family name was Christy 할 때 이 Q가 P를 함의할 수 있나요? 네. 하죠. 똑같, 네, 동의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해도 서로가 서로를 함의하게 한다. 되죠. 그렇죠. 동의어니까 같은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반이어 보겠습니다. antonym. Antonym. 네,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서로 그러니까 대립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상보적 반의 관계. 이건 뭐냐면 상보적이라는 거 잘 보세요. 두 반의어 사이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부적 반의 관계. 두 반이어 사이의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정도 반의어, 정도 반이어. 역반의어. 역 반이어. 네, 볼게요. 상보적 반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contradictory antonymy. Antonym. 어, 자, 읽으셨죠? 두 반의어 사이의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alive, dead. 따라 읽고 계시죠? 살아있는, 얼, 죽은. 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중간 관계가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 뭐 학자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어렵게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냥 어렵게 상보적 반의 관계란 용어만 만들어 놓고 그냥 지네 잘난 척 하려고, 그죠? 그다음에 same, different. same, same, different. 다 똑같은 다른, 똑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중간 존재가 존재하나요? 아니요. 아, 없죠. 그다음에 right, wrong. right, wrong. wrong. 올바른 틀린, 올바르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중간 상태가 true, false, true, True, false, false. intact, damaged. Intact, intent, damaged. 자, 손상받지 않은 손상 입은 이거 중간 뭐 손상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손상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은 말장난인 거죠. connected, disconnected. Connected, disconnected. 연결된, 연결되지 않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연결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보적 반의 관계, 두 반의 사이의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보적 반의 관계라고 합니다. 상보적 반의 관계라고 해요. John is not alive or dead either. John is not alive or dead either. 그러니까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는 글은요, 이 둘 중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둘 다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문학 작품에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뭔가 어떤 걸 다른 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냥 잔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야. 이거는 실제 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물론 문학 작품에서 시나 이런 데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는 건 둘 다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의미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샵이라고 표시한 거는 비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요.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는 어휘상에서 하나의 단어를 포함하는 긍정문이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부정문을 함의하고 당연하죠. 이도 아닌 중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를 포함한 부정문도 다른 단어를 포함한 긍정문을 함의하겠죠. 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John is alive. John is alive. 잔이 살아있다는 건 잔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John is not dead. John is not dead. 네, 그쵸? 그쵸? 그러면 이 잔이즈 얼라이브가 이 잔이즈 나트 아들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나요? 네. 네, 하고 있죠. 그 얘기인 같은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John is not dead. John is not dead. 네, 잔이 죽지 않았다는 건 잔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네. 네, 이 문장만 봐도 뒷문장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이 이 문장을 함의하고 있나요? 네, 네. 그쵸? John is dead. John is 자, dead. 그럼 잔이 죽었다는 건 잔이 살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네, John is not alive. 이 문장 맞죠? 네, John is not dead. John is 자, not 네, dead. 네, 잔이 죽지 않았다는 건 잔이 지금 살아있나요? 네,
그쵸. 이 두 개 문장을 서로 함의할 수 있죠? 이 반의, 그러니까 네. 상보적 반의 관계인 어휘상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포함하는 긍정문이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부정문을 함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인 게 없으니까. 그럼 또 하나의 단어 부정문은 다른 단어를 포함한 긍정문을 함의하겠죠. 함의하죠? 여기 앞에 긍정이면 부정. 그죠? 부정이면 긍정. 이해되시나요? 네. 네, 오케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정도,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gradual antonymy. gradual antinomy. 레터는, 네. 두 반의어사의 중간 상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difficult is. difficult is. 이, 어렵고 쉬운 중간에 뭐 조금 어려워, 아주 어려 뭐 이런 거 중간 관계가 있겠죠. 세상이라는 게 막 어렵거나 쉽거나 이런 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cold, hot. cold, hot. 세상에 뭐 기운이 다 차갑고 뜨겁기만 하나요? 미지근한 것도 있고, 선선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중간 관계가 존재하죠. 네. strong, weak. strong, strong, 이, 사람 뭐 강하거나 약하거나 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간 관계가 존재하죠. 존재하죠. 아까 같이 뭐 살거나 죽었거나 이거는 중간 관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중간 단계가. 네. 그다음에 fast, slow. 네. fast, slow, slow. 좀 빠르거나 느린 게 아니라 중간에 조금 덜 느린 아니면 조금 뭐 이런 것도 중간 관계의 중간 상태가 존재합니다. young, old. young, young, old, 이것도 중간이 있고 뭐 중년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full, empty. full, full, empty. 뭐 이렇게 반쯤 채점 half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중간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도 반이 관계에 있는 반의어들은요, 둘 다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the coffee is not cold or hot either. The coffee is not cold or hot either. 이건 중간 단계가 존재하니까 커피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자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둘 다를 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도적 반의 관계에 있는 어휘들은 하나의 단어를 포함한 문장이 다른 단어를 포함한 문장의 부정을 함의하지만 부정 문장은 긍정문을 함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the coffee is cold. The coffee is cold. 커피가 차갑대요. The coffee is not hot. The coffee is not hot.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문장을 함의할 수 있을까요? 커피가 네, 차갑다는 건 커피가 뜨겁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전자의 문장은 후자의 문장을 함의하죠, 지금. 네. 네. 그렇죠. 근데 the coffee is not hot. The coffee is hot. 아, is not. 커피가 뜨겁지 않대요. The coffee is cold. The 더 커피, coffee, 어, 커피가 뜨겁지 않다고 해서 커피가 무조건 차가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미지근할 수도 않죠. 있고. 그렇죠? 네. 이 앞에 문장이 뒤 문장을 함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부정문은 그래서 긍정문을 함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되시죠? 네. 볼게요. The coffee is hot. The coffee is hot. 커피는 뜨겁대요. The coffee is not cold. The coffee is not cold. 커피가 뜨겁다는 건 커피가 차갑지 않다라는 것을 함의합니까? 네. 네. 그런데 the coffee is not cold. The coffee is not cold. 커피는 차갑지 않아. 이 표현이 the coffee is hot. The coffee is hot. 하, 커피는 뜨거워라는 문장을 함의합니까? 아니, 아니요. 아니죠. 그건 그래서 그거예요. 부정문은 긍정문을 함의하지 않는다. 함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의어에서 여기 정도적 반의 관계에서 부정문장 긍정문을 함의할 수 없다. 여기만 읽어볼게요. 정도적 반의 관계에서 부정문장은 긍정문을 함의할 수 없다. 시작. 정도적 반의 관계에서 그렇죠. 부정문장, 긍정문을 함의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노랗게 다 써놨어요. 다음에 역반의 관계 보겠습니다. conversedness. 그럼, Converse, 네.
정도 반유가 비교급의 형태를 갖출 때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larger than many countries. The 저희 United States is 글쎄, larger than many countries. 네, 미국은요,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해 붙었습니다. Many countries are smaller than the United States. Many countries are smaller than the United States.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는 작다. 이거 A 문장이 B 문장을 함의하나요? 어, 네, 그쵸? 미국은 그쵸? 많은 그죠? 나라보다 아까 크다. 함의하죠? 그쵸? 네, 주어, 목적어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쵸? 예, 그리고 여기 비교급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죠. 라저가 네, 아니라 스몰러로 바뀌었다는 거죠. 의미는 네, 같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이제 비교급 형태를 갖추는 걸 말합니다. 역반이어 관계에 있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은 서로를 함의할 수 있죠. 아까처럼. 이때 주어와 보어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The United States is larger than many countries 했을 때 여기 many country 이거 비동사니까 저기 죄송해요. 아까 목소리한테 보어가 여기로 와야 되겠죠. Many countries 네. are smaller tha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함의를 할 수 있는 거 함의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어, 그다음에 many countries are smaller tha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먼저 쓰고 또 보어가 이쪽으로 와서 The United States is larger than many countries. 이 네 개 문장 의미가 다르나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A는 B, 요거는 요 문장을 함의할 수 있고, 요 문장은 요 문장을 함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뭐, 비교급만 바꿔서 표현을. 상의어, 하의어 보겠습니다. 상의어는 하이프님, 와이프님. 허가 들어갔어요, 여기. 하의어는 히포님, 그래서 여기는 히포님. 여기 이렇게 스펠링 하나, 두 개 차이 때 의미가 다르죠. 서로 간에 상하의 위계가 있는 단어 관계를 말합니다. 우선 애니멀이라는 걸 볼게요. 애니멀, 동물들. 동물들에는 mammals, amphibians, bird, fish 이렇게 나눌 수 있고 mammals, 포유류 중에 보면은 dog, cat, rabbit 있고 강아지 중에서는 불독도 있고 포메라니언도 있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를 상하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래놓고 차 보겠습니다. 차가 여기가 만약에 컬가 상류에 들어가면 카 밑으로 뭐 버스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택시 들어갈까요? 네, 뭐 리무진 들어갈까요? 네, 그다음 뭐 승합차 SUV 같은 거 들어갈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상하이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음, 상하이어, 하이어, 하이어가 포함된 문장이 상하이어가 포함된 문장을 함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There's a house next to the gate. There is a house next to the gate. 출구 옆에 문 옆에 집이 하나 있어라고 했습니다. There's a building next to the gate. There is a building next to the gate. 출구 옆에, 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 건물 안에 집이 들어가나요? 건물에, 그쵸? 네, 그쵸. 건물에 집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갈까?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잖아. 그치? 네, 빌딩도 들어가고, 또 뭐, 체육관도 들어가고, 뭐, 수영장도 들어가고, 뭐, 건물 안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그럼 얘가 상이하고 얘가 하이어겠죠? 네, 그렇죠. 얘가 하우스가 하이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네, 하이어가 포함된 문장에 상이어를 함의합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빌딩 안에 하우스가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오늘 너무 이해 잘해주셔서 빨리빨리 끝날 것 같아. 감사해요. 음. There is a house next to gate. There is a house next to the gate. 음. 자, 또 왜 두 번 썼을까요? 자, 왜 두 번 썼지? 숫자가 다른데. 그러면, 아,
요거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수로 두 번 썼나? 그다음에 상위어가 포함된 문장이 하위어가 포함된 문장을 함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there is a building next to gate. There is a building next to gate. 요거 표현하려고 그랬군요. 왜냐하면 문 옆에 출구 옆에 빌딩이 있어 라고 했는데 건물이 있어. 빌딩에 건물이 있어 라고 했는데 거기에 there is a house next to gate. There is a house next to the gate. 이 건물이라는 건요,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집이 아니라 체육관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 건물이 하나 있어. 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집이 아니라 은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 건물이 하나 있어서 건물이 집이 아니라 경찰서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얘를 함의합니까? 네. 네, 그걸, 함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 함의한다는 건 얘도 참이고 얘도 진리라는 거잖아요. 네, 진리라는 건데 이 빌딩에는 집이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다른 걸 얘기할 수도. 빌딩이라는 게 여기 안에 다른 거 뭐 체육관을 얘기할 수도 있고 경찰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병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There is a house next to gate 했을 때 이 문장은 이건 하이죠, 하이. 이 하우스의 상위는 빌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 옆에 집이 있어. 그다음에 There is a building next to gate. 이 문장은 출구 옆에 건물이 있어란 얘기는 A 문장도 참이고 A 문장이 참이면 B 문장도 참인 겁니다. 함의하고 있는 거죠. 네, 빌딩 안에 하우스가 들어가니까 얘도 참이 되는 거예요. 빌딩. 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문장은 이건 똑같은 거 같아. 이 문장. 빌딩. 이게 참이지만 이 A 문장이 참이지만 B 문장도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빌딩 안에는 체육관도 있고 은행 건물도 있고 경찰서도 있으니까 이거는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체육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이제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상위어가 포함된 문장이 하위어가 포함된 문장을 함의하지 않지만 하이어가 포함된 이 빌딩 아래 하이어인 하이 이거는 상위 뭐 포함 문장 함의합니다. 그럼 잘 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There is a post office next gate. 이거 포스트 오피스라고 해볼게요. 시작. There 네, is a 읽으셨. box 네. next to the gate. 그러면 there is a building next gate. There is a building next to the gate. A 문장이 B를 함의합니까? 네, 그쵸, 그쵸.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하위 문장에는 뭐든지 다 들어가도 얘를 이 상여를 함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의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적 중의성이죠. 동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호모님. 어머님. 그래서 우리 호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동성을. 아무튼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 어휘입니다. 예를 들어, 그 뱅크란 단어가 은행이라는 뜻도 있고 강둑이라는 뜻도 있죠.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볼게요. read라는 단어 볼게요. 얘는 나비란 뜻도 있고요. read 동사 보내다라는 뜻도 있죠. 그다음에 tear 네, 볼게요. 명사로 눈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tear 찢다라는 뜻도 있죠. 네, 물론 얘는 read, read 발음이 다르고 얘는 tear, tear 이렇게 발음이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스펠링은 똑같지 않아요. 그죠? 아이어 보겠습니다. 서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여러 의미를 가진 어휘입니다. head란 단어인데 머리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우두머리란 뜻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눈을 가리켜 눈도 있고 겨울에 내는 눈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네, 거예요. 어휘적 중의성 보겠습니다. lexical ambiguity인데요. 이거 영어는 읽어보겠습니다. lexical ambiguity. Local ambiguity. lexical ambiguity. 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어휘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중의성입니다. I will meet you by the bank. I will meet you by the bank.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강둑에서 만난다는 걸까요? 강둑 옆에서 만난다는 걸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만나는, 은행 옆에서 만난다는 걸까요? 얘가 가지는 어떤 중의성 때문에 헷갈리죠. 아,
어휘. 예, 이 뱅크라는 어휘 때문에, 단어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의미가, 아니, 강둑 옆에서 만난다는 거야? 강둑에서 만난다는 거야? 라고 두 개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네, 뭐 때문에? 뱅크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뱅크는 어휘라고 하잖아요, 단어. 그래서 어휘적 네,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구조적 중의성 보겠습니다. structural ambiguity인데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structural ambiguity. Structural ambiguity. 자, structural 그러면 구조란 뜻이죠. 이게요. I read a book in the bookstores. I read a book in the bookstore. 이게요. 요건. I read a book in the books. 똑같은 문장인데요. 어떻게 결합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책가게에 있는 책을 봤어. 나는 서점에서 책을 읽었어.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in the bookstore는 서점에 있는 책을 내가 읽었다고. 나는 네, 책을 읽었는데 서점에서 읽었어. 네, 그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고서 read a book in the bookstore. 아니, 서점에서 책을 읽었다는 거야? 아니면 서점 안에 있는 책을 읽었다는 거야? 라고 이 구조적으로 어떤 결합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네. 여기서는 서점 안에 있는 책을 내가 읽었어 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내가 서점에서 어떤 책을 읽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문장 구조나 문법 때문에 여러 해석이 가능한 예시입니다. I saw the man with the telescope. I saw the man with a telescope. 그래서 내가 이것도 구조적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남자를 봤는데 내가 남자를 봤는데 내가 망원경으로 그 남자를 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남자를 봤는데 어떤 남자냐면 망원경을 든 남자를 봤어.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그다음에 flying planes can be dangerous 읽어보겠습니다. Flying planes can be dangerous. 이거는 flying plane은 이걸 만약 의미로 해서 비행기를 타는 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비행기를 타는 네. 것은 can be dangerous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flying plane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구조되느냐에 따라서 어휘 결합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중요성입니다. 시험에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시험 볼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지시적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지시적 표현이 문맥 내에서 여러 개의 선행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나는 중요성입니다. 뭐냐면 어렵지 않아. 이 부분 어렵게 써놔서 그래. Mary wrote frequently to Jane while she was in Seoul. 시작. Mary wrote frequently to Jane while she was in Seoul. 잘하셨어. Mary가 빈번하게 편지를 썼대요. 뭐 편지 모르겠지 뭘 썼대요. 제인한테. 그녀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근데 여기서 she가요. 누굴 얘기할까요? 마리를 얘기할까요? 제인을 얘기할까요? Jane. 둘 다 지시할 수 있겠죠. she. 얘가 이 지시사절 she가 네. 대명사니까 마리를 맞뜻할 수도 있고 제인을 뜻할 수 있고 얘가 가지는 중의성이 있다는 거면 그래서 얘가 마리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제인한테 편지를 썼다는 건가? 아니 마리가 제인이 서울에 있는 동안에 있을 때 편지를 썼다는 건가? 이렇게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쉬는 마리와 제인을 둘 다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아, 네.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중의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중의성. 약간 여러 약간 중의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ambiguity 모호하게 해석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엄청 빨리 끝났네. 네. 제가 생각보다 빨리 얘기하셔서 엄청 빨리 끝났어요. 네.